이제는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단 한 가지 행동부터 자녀와 다시 가까워지는 17가지 지혜를 담았습니다. 삶에 지친 중년에게 울림이 되는 실화와 명언, 오디오북처럼 조용히 그러나 깊게 스며들 겁니다. 1. 자녀는 이제 아이가 아닙니다. 어느 날부터 내 아이가 날 피하기 시작했다.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습니다. 어릴 땐 그렇게도 따르던 아이가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이 되어가면서 점점 말을 아끼고 연락도 뜸해지고 집에 와도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처음에는 사춘기인가 보다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그 거리감에 당혹스러워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녀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독립적인 인격체이며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해 나가는 어른입니다. 문제는 많은 부모가 여전히 그 자녀를 내가 키운 아이로만 바라본다는 점입니다. 자녀를 어릴 때 모습 그대로 인식하고 그 시절의 방식으로 대하려 하기 때문에 자식은 부담을 느끼고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먼저 자녀를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긴 하나, 이제는 내가 지배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녀는 이제 스스로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존중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이 나를 피한다고 해서 사랑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모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자연스럽게 거리감을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부모가 아닌 지금의 세상 속에서 함께 걸을 수 있는 새로운 부모의 모습으로 다가가야 할 시점입니다. 2. 잔소리는 대화가 아닙니다. 조언은 사랑이고 잔소리는 지배입니다. 자녀를 위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통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말 좀 들어봐. 그러다 큰일 난다는 말들이 자녀의 귀에는 통제와 간섭으로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말은 같아도 전달되는 방식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가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어릴 땐 부모의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자라고 가치관이 생기며 스스로 결정하려는 힘이 생긴 자녀에게 길게 반복되는 말은 경고가 아닌 억압처럼 들립니다. 잔소리는 내 말이 맞다는 전제에서 시작되고 자녀는 그것을 무시당했다고 받아들입니다. 반면 조언은 나는 너를 믿는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조언은 상대가 선택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말이며 잔소리는 선택권을 박탈한 채 결과까지 미리 정해주는 말입니다. 대화는 서로가 존중받는 순간에 가능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녀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 삶에 질문을 던지고 그들의 생각을 존중해주는 태도에서 진짜 대화가 시작됩니다. 말의 길이를 줄이고 말보다 태도를 바꾸는 것이 더 깊은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3. 이 말만은 절대 하지 마세요. 내가 너 키우느라 뭘 포기했는지 알아?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자주 하게 되는 말 중 하나이자 자녀의 마음에 가장 큰 상처를 남기는 말입니다. 이 말은 겉으로는 희생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언의 부담과 죄책감을 씌우는 말입니다. 자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이 부모의 삶을 망쳤다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나로 인해 누군가가 불행해졌다는 감정은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버티기 힘든 무게입니다. 그 무게가 자녀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결국 관계는
차가운 거리로 이어집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대가를 요구하는 순간 그것은 거래가 됩니다.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 겪은 고생과 포기는 분명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사랑으로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결정이었습니다. 자녀가 성장한 후에는 그 책임을 자녀에게 되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래도 너 덕분에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다시 열 수도 있습니다. 4. 거리 좁히는 첫걸음, 관심이 아닌 존중. 내가 어떻게 살고 있든 난 너를 믿는다. 부모의 관심은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관심이 지나치면 통제가 되고 통제는 결국 관계를 지배하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의도보다는 태도를 더 민감하게 느낍니다. 많은 부모는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정작 자녀는 왜 그렇게 간섭하세요? 라며 거리를 둡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관심에는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속에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라는 숨겨진 전제가 있습니다. 반면 존중은 조건이 없습니다. 자녀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길을 가든 그 사람의 인생을 인정해주는 태도입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이 한 문장은 말보다 더 큰 사랑을 전달합니다. 자녀가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자녀는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곁에 조용히 지켜보는 부모가 있다는 사실은 자녀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관계는 통제가 아니라 신뢰로 유지됩니다. 관심이 필요한 시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존중받고 있다는 자각입니다. 그것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거리감을 좁히는 가장 확실한 다리입니다. 5. 자녀가 말문을 여는 순간을 기다리는 법. 내가 말 안 해도 들어줄 사람이라는 확신. 자녀와 대화를 하고 싶지만 막상 자녀는 말이 없습니다. 질문을 해도 대답은 짧고 대화는 자꾸 끊어지고 분위기는 어색하기만 합니다. 이럴 때 많은 부모는 자녀가 자신을 외면한다고 느끼고 더욱 다그치거나 실망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준비된 귀입니다. 자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무조건적으로 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때론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되며 자녀가 다시 부모에게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됩니다. 강요 없이, 평가 없이, 말 없이 기다려주는 사랑이야말로 깊은 관계를 회복하는 열쇠입니다. 자녀는 자기 삶의 갈림길 앞에서 누구와 대화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평소 자신을 어떻게 대했던지를 기억합니다. 혼날까봐, 비교당할까봐 걱정된다면 그 대화는 시작도 되지 않습니다. 말을 잘하는 부모보다 잘 들어주는 부모가 결국 자녀의 인생에서 중요한 존재가 됩니다. 자녀가 문을 열 때까지 노크만 하고 기다려주는 자세. 그것이 진짜 소통의 시작입니다. 6. 바로잡기보다 함께 있기. 틀린 걸 고치려고만 하지 말고 그냥 같이 있어 주세요. 자녀가 어떤 실수를 하거나 삶의 방향에서 방황할 때 부모는 본능적으로 그 길을 바로잡고 싶어 합니다. 그건 이래서 안 돼. 내가 다 겪어봐서 아는데 라는 말은 결국 자녀가 지금 겪고 있는 경험의 가치를 부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은 정답이 없는 여정입니다. 누구든 시행착오를 겪으며 배우는 것이고
그 속에서 자기만의 철학과 강인함이 자랍니다. 자녀는 잘못을 고쳐주는 사람보다 그 상황을 함께 견뎌주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힘든 시간을 누군가와 함께 보내는 경험은 상처를 회복하게 하고 관계를 더 단단히 엮습니다. 부모는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동시에 때론 조용한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답을 알려주려 하지 말고 질문을 함께 고민해주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실수했을 때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한마디는 왜 그랬어? 라는 질책보다 훨씬 더 큰 울림을 줍니다. 같이 있음은 고치기보다 더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7. 노후를 지혜롭게 사는 법은 결국 관계. 자녀가 곁에 있고 싶게 만드는 부모가 되자. 많은 부모가 노후를 대비해 재산을 모으고 건강을 챙기고 보험을 들고 다양한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준비는 놓치곤 합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돈도 건강도 결국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혼자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지금 관계를 돌아봐야 합니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는 노후의 가장 중요한 축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떠나는 이유는 단순히 바빠서가 아닙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통제, 비난, 기대, 불만 이런 감정이 오가는 자리는 누구든 피하고 싶어집니다. 반면 편안한 부모는 자녀가 자연스럽게 찾게 됩니다. 조용히 들어주고 판단하지 않고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믿어주는 부모. 그런 부모에게 자식은 돌아옵니다. 결국 노후의 평안은 누가 곁에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8. 가장 멀어지는 시기, 가장 조심해야 할 말. 넌 나한테 효도 좀 해야 돼. 효도는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자발적으로 느끼는 감정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는 어느 시점부터 자녀에게 보답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나이 들수록 외로움과 고단함이 깊어지고 그 감정을 자녀에게 전달하게 되면서 의무감으로서의 효도를 요구하게 됩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너는 부모한테 신경 좀 써야지라는 말은 부모의 감정은 해소될지 몰라도 자녀에게는 무거운 족쇄처럼 다가옵니다. 효도는 강요가 되면 짐이 됩니다. 사랑이든 공경이든 자발적일 때 아름답고 오래갑니다. 오히려 나는 괜찮다. 너 인생 열심히 살아라는 부모의 뒷모습에서 자녀는 더 큰 감동을 느낍니다. 말로 요구하는 것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태도가 자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부모는 언젠가 자녀의 보살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를 위해 지금부터 감정의 다리를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9. 손에 쥔 건 흘러내리고 놓아주면 남는다. 붙잡는다고 남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는 게 남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붙잡고 싶어 합니다. 함께 있고 싶고 잘 되길 바라고 멀어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간섭하게 되고 조언하게 되고 길을 정해주려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붙잡는다고 오래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이해하고 놓아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녀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가 설계한 길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을 인정하고 때론 틀어지더라도 믿어주는 부모가 진짜 가까운 부모입니다. 놓아준다는 건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관심입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는 믿음, 어디에 있든 항상 너를 응원한다는 메시지는 자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모가 한 발 물러설 때 자녀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느낍니다. 결국
관계는 밀당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10. 자식이 다시 문을 두드리게 된 이유. 아버지, 그냥 당신 생각이 나서 왔어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엄격하게 자랐고 성인이 된 후엔 그 틀에서 벗어나고 싶어 독립했습니다. 오랜 시간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지만 어느 날 그가 다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냥 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그를 다시 돌아오게 만든 것은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처럼 간섭하거나 다그치지 않고 조용히 밥상을 차려주는 모습, 대화보단 들어주는 자세, 자신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태도, 그것들이 청년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결국 사람은 말이 아닌 태도에 끌립니다. 가족이라도 예의가 필요하고 부모라 해도 자식의 선택을 받아들여야 다시 관계가 회복됩니다. 아이가 문을 두드릴 수 있는 부모가 되려면 지금부터 마음의 문을 열어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11. 자식과의 관계, 부부 관계와 닮아 있다. 가까울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피를 나눈 관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례함까지 용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섬세한 배려와 예의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마치 부부 관계와도 같습니다. 부부도 오래되다 보면 말이 줄고 감정이 메말라지며 표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서로가 서로를 오해하게 되고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하는 착각 속에 상처가 깊어집니다.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예의를 잃으면 관계는 망가집니다. 내 자식인데 뭐 어때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투, 태도, 시선에 민감합니다. 말 한마디에 존중을 느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따뜻한 말, 더 공손한 표현, 더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12. 자녀를 위한 가장 큰 선물은 내 삶을 잘 사는 것. 자녀를 위한 가장 큰 선물은 내 삶을 잘 사는 것. 당신이 어떻게 사느냐가 아이에게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려 합니다. 돈을 모으고 집을 물려주고 길을 닦아주려 합니다. 물론 그 마음은 깊고 소중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부모의 삶을 보면서 자랍니다. 말보다 강력한 교육은 삶의 태도입니다.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고 기쁘게 살아가고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은 자녀에게 가장 큰 가르침이 됩니다. 반대로 불행을 참고 사는 부모, 늘 남을 원망하는 부모, 희생만을 말하는 부모의 모습은 자녀에게 죄책감과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자녀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삶을 단단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자녀도 편안합니다. 당신의 하루하루가 빛나야 그 빛이 자녀에게도 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효도를 이끌어내는 길입니다. 13. 마음을 다스리는 부모가 관계도 다스립니다. 내가 흔들릴수록 관계도 함께 흔들립니다. 우리는 자녀와의 갈등이 자녀 탓이라 여기기 쉽습니다.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자식이 철이 없어. 애가 너무 예민해졌어라고 말하며 원인을 자식에게 돌립니다. 하지만 한 번쯤 이렇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얼마나 고요한가? 부모의 마음이 조급하면 말투가 날카로워지고, 불안하면 감정이 앞서며, 외로우면 관계에 집착하게 됩니다. 자녀는 그런 부모의 분위기를 아주 예민하게 감지합니다.
말보다 마음이 먼저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 스스로가 안정되어 있어야 관계도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매일 10분이라도 고요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지금 나는 어떤 감정 상태인가? 나는 자녀를 믿고 있는가? 나는 나를 믿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는 시간을 통해 마음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단단한 마음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드러움으로 드러납니다. 가족 관계는 기술보다 내면의 힘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중년 이후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운 사람은 관계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가장 큰 지혜입니다. 14. 비교하지 마세요. 사랑에도 순서가 없습니다. 다른 집 아이보다 너를 더 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자녀를 비교합니다. 너보다 누구는 더 잘 나가더라. 내 친구는 벌써 결혼도 했는데. 남들은 다 부모한테 잘하더라는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이 말들은 자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느낌을 주며 마음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사랑은 비교가 아닙니다. 비교가 시작되면 사랑은 조건이 되고 관계는 거래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식의 지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속도, 방식, 시간은 그만의 것입니다. 부모는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나는 네가 누구보다도 너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응원한다. 이 한마디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지지입니다. 사랑은 순위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고유하게 인정해주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비교는 부모의 불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뢰는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에서 태어납니다. 자녀를 특별하게 만들고 싶다면 비교를 버리고 존재 자체를 안아주세요. 15. 침묵이 때론 가장 큰 대화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함께 있다는 느낌, 그게 사랑입니다. 자녀가 말이 없다고 걱정되나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에만 들어간 자녀를 보면 무관심 같아 답답하신가요? 하지만 모든 말 없는 시간이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침묵 속에도 관계는 자랍니다. 우리는 말을 해야만 소통이 되는 줄 알지만 진짜 소통은 존재를 느끼는 일입니다. 자녀가 아무 말 없이 거실에 앉아 있고 부모도 조용히 옆에 앉아 있는 그 순간, 그것이야말로 깊은 교감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서로를 조용히 인정하고 말없이 응원하는 그 눈빛 하나, 분위기 하나가 자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때론 침묵이 말보다 더 큰 메시지를 줍니다. 불안해서 말이 많아지기보다는 믿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부모가 되어주세요. 말 없는 순간에도 마음은 닿을 수 있고 그 마음은 시간이 지나 자녀에게 가장 진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16. 부모의 외로움은 자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외로운 마음은 결국 스스로 채워야 합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자식 생각이 더 간절해집니다. 아침에도 생각나고 밤에도 걱정되고 자녀와 하루 한 통의 전화만으로도 힘이 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그 외로움을 자녀에게 기대게 되면 자녀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자녀는 부모의 인생을 채워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의 기쁨이 될 수는 있지만 삶의 전부가 되어선 안 됩니다. 부모 스스로 삶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취미를 갖고 친구를 만나고 자신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 자녀와의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외로움은 누구나 겪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자녀에게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외로움을 잘 품을 수 있을 때
자녀에게도 부담이 아닌 평온한 부모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17. 인생 후반. 내가 먼저 어른이 되는 시간. 어른이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늘 철 좀 들어라, 이제 어른답게 살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부모 자신이 감정적으로 행동하거나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어른은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이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남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어른이 될 때 자녀도 따라옵니다. 내가 상처받은 기억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화해할 시간입니다. 그땐 그럴 수 있었지라고 품어주는 것, 그 또한 성장의 과정이었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어른의 마음입니다. 관계는 내가 먼저 어른이 되겠다는 결심에서 회복됩니다. 우리는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때로는 주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았고, 때로는 붙드는 것이 책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인생 후반에 이르러 다시 돌아보니 정말 소중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 가치 있는 시간의 온기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녀도 우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성장하고 함께 늙어간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관계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조급해하지 말고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지혜로운 어른으로 살아가 봅시다. 우리가 먼저 편안해지면 자녀도 편안해지고 관계는 어느새 다시 가까워질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좋은 부모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오디오북이 그 길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인생에 지혜와 위로를 건네는 중년 철학 이야기 계속 함께하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